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제 라인 플러스에서 클라우드하고 스토리지, CDN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손윤수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펑션 같이 개발해서 프로젝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 순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클라우드 펑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요. 이 클라우드 펑션을 기반이 되는 K8하고 이걸 이용해서 라인에서 어떻게 펑션을 실제로 구현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구조하고 과정들을 세팅님께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간략한 데모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겪었던 성능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들 이거를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히스토리인데, 우리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과거에는 당연히 이제 진짜 하드웨어 베어메탈 서버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DB도 깔고 와스도 깔고 해서 돌렸어요. 그러다가 VM웨어 같은 아니면 하이퍼바이저 위에 가상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는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는 도커나 이런 컨테이너 위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해서 좀 더 경량화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트렌드인데, 그러면은 펑션은 굳이 왜 만드느냐? 이 펑션은 보시다시피 배포 과정도 필요 없고 어떤 와스도 필요 없고 DB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오직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코드만 올리고 나머지는 이 펑션을 구동시켜주는 클라우드 펑션 앱 환경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심지어는 쓰지 않을 때는 컨테이너 기반이긴 하지만 컨테이너를 없애버려요. 실제 필요할 때만 자동으로 뜨게 해주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쓰죠. 그리고 부하가 걸린다든가 리퀘스트가 많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늘려주고, 사용자는 오직 코드에만 집중하라. 코드에만 집중하고 배포라든가 서버 관리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매트릭 수집, 나머지는 클라우드 펑션이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이제 트렌드를 반영을 한 거고요. 서블리스 컴퓨팅 아키텍처의 최장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 거쳐서 저희가 VM 있고 컨테이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펑션으로 갔는데, 클라우드 펑션은 여기 설명한 것 같이 사용자는 코드만 짠다. 나머지는 클라우드 펑션 플랫폼이 알아서 해줍니다. 이런 이제 클라우드 펑션에 그런 장점이 뭐가 있느냐? 여기 아시다시피 개발이 간단해져요. 개발자는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빌딩하고 디플로이하고 많은 과정들을 데브옵스 팀이라든가 시스템 팀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펑션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컴퓨팅의 어떤 정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트리거를 받아서 펑션이 실행해주는 플랫폼까지 포함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HTTP를 쓰긴 하지만 사용자는 HTTP에 대한 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코드만 짭니다. 클라우드 펑션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왜 이걸 만들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컴퓨팅 리소스가 있어요. VM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이런 컴퓨팅 리소스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알람도 오고요, 어떤 특정한 메시지도 발생을 하고 이벤트도 발생을 해요. 이런 이벤트를 발생을 했을 때 과거에는 그 이벤트 처리용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코딩하고 디플로이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해서 스케일링 아웃, HA 다 같이 고민해줘서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펑션에서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컨셉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이런 아키텍처의 기반이 되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쿠버네티스가 도입이 되고 그 위에 Knative라는 서버리스 플랫폼이 소개되면서 저희가 그 가능성을 본 거고요.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당시에는 Knative는 버전이 0.1이었죠. 네, 아주 큰 모험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오픈 위스크나 쿠블리스 같은 다른 오픈소스도 있었는데 오픈 위스크 같은 게 IBM이 만들었죠. 근데 쿠버네티스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사항이었어요. 당시에. 지금은 쿠버네티스도 지원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주 큰 모험을 했습니다. Knative 쓰기로.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쿠버네티스를 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쿠버네티스를 쓰기 전에 그러면 Knative를 쓰기 전에 다른 이제 오픈 위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서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펑션은 만병통치약이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이제 펑션을 쓰기 좋은 케이스는 배치 작업이라든가 크론 작업. 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작은 어플리케이션인데 개발자들이 소스를 따로 관리하고 또 이 크론이 예를 들어서 안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크론이 들어가 있는 장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HA를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까지도 하기 귀찮은 것들. 이런 작은 단위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한 예를 들어서 어떤 스토리지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거에 파일이 하나 업로드됐어요.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썸네일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과거에는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 이벤트, 업로드가 됐다는 이벤트가 펑션에 트리거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펑션이 실행이 되고 이미지를 하나, 작은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하나 만들어주고 그걸 스토리지에 다시 올려주고 이런 간단한 작업들 한 번 실행하는데 큰 로직은 필요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하지만 그거에 대한 HA라든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10대 만들어야 되나? 100대 만들어야 되나? 컨테이너 또 스케일링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걸로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하지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개발자들은 자기 PC에서 개발하든가 기존에 개발 환경이 있어요. 그 개발 환경은 완성된 어플리케이션, 즉 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시작점과 끝점이 다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에요. 자기 PC에 톰캣도 띄우고요. MySQL 넣어서 와스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잖아요. 물론 이제 MySQL 같은 건 다른 서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완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코드 하나 고치고 디버깅하고 반영시켜서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펑션은 완성된 코드를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완벽히 돌아간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배포하고 안 돌아가네? 다시 배포해야 돼요. 뭔가 버그가 있어. 디버깅을 해야 돼요. 디버깅이 기존에 있던 내가 개발했던 환경하고 많이 틀려요. 그게 사실은 장벽이기도 하고 그 장벽을 극복해 주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게 없으면 개발자들은 아무리 좋은 컨셉이고 뭐 HA 성경 안 써도 되고 오토 스케일링 되고 스케일 투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 헬로 월드 하나 짜가지고 올려보는데 잘 안 돌아가. 5분이 걸려요. 내 PC에서 하면 10초면 도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큰 장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이러한 테스트라든가 로컬에서 개발하기 어렵다라는 환경,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단점을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펑션은 모든 거에다가 제가 아까 펑션을 다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 HTTP로 하는 웹훅 같은 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웹훅이 호출이 돼요. 이런 것들은 보통 웹 같은 경우는 큰 로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아주 작은 단위의 어떤 액션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 이 펑션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크론 잡들.
1분에 한 번이든 10분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런 걸 위해서 컨테이너 하나 미리 띄워놓는 것도 아깝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작업을 해야 돼. 배치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놓고 파스 생성하고 그 모니터링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으면 스케일하고 이런 것도 아깝다. 저 펑션이 돌아가는 그 트론잡 한 번 돌아가는 일주일에 1분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딱 그 돌아가는 1분만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나머지는 죽어 있어요. 이게 이제 스케줄 제로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더 적당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여기 있는 클라우드 이벤트. 클라우드 이벤트는 제일 흔한 게 예를 들어 VM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럼 VM이 하나 생성이 되면 이 VM이 접속하는 IP가 있어요. DB가 있어요. 그 DB는 IP 베이스에 어떤 액세스 컨트롤을 한다고 할 때 VM이 생성될 때 어떤 IP가 미리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생성돼봐야 알죠. 그런 것들은 VM이 생성됐다 이벤트를 받고 어떤 IP를 받았다 그거를 DB에다가 HCL을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API가 있다면 그때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VM이 하나 생성되면 거기에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은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몇 팀이라도.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게 권한 같은 게 자동으로 먹힐 수 있게 해주는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데 파일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미지예요. 트레드 썸네일 하나 만들어 주고 싶어요. 올라올 때마다 그 이벤트를 받아서 필요한 썸네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로직을 돌려서 펑션이 돌려가지고 썸네일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들어서 다시 올려주고 이런 용도에 부탁을 하고요. 레가시 시스템들이 이런 용도로 굉장히 많아요. 저희 내부에서는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세 보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센다라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 개발자들마다 자기 PC에 들어있던가 아니면 뭐 기세에 들어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는 그 사람 이외에 뭐 물론 공유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이벤트들을 처리해주기 위한 펑션. 대용량으로 쓰기 위한 뭐 예를 들어 라인의 메신저 서버 이런 거를 펑션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서버에 어떤 장애가 났다. 장애가 날 경우 알람을 보내줘요. 알람을 보내줄 때 보통 저희는 이제 라인 회사이기 때문에 라인으로 메신저를 보내주겠죠. 근데 라인이 장애하는데 라인을 어떻게 보내죠? 그래서 저희 또 슬랙도 써요. 네, 슬랙도 씁니다. 그래서 라인으로도 보내주고 슬랙으로도 보내주고. 근데 슬랙을 되려면 또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어야 돼요. 동남아 같은 데 잘 안 돼요. 이렇게 느리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는 SMS로 보내줘야 돼요. SMS로 보내주는데 그러면 슬랙으로도 보내주고 SMS로 보내주고 라인으로도 다 보내줘야 돼요. 각각마다 펑션을 하나씩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벤트 하나 발생을 하면 3개 다 호출하면 돼요. 펑션을 3번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좋은 예고요.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는 K네이티브하고 실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세트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하나에 분명히 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 좀 심심할까봐 그래도 돌아가면서 한 겁니다. 벌써 10분이 좀 넘었거든요. 벌써 제가 볼 때는 시간 관리 실패해요. 저희 프로젝트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슈 관리도 잘 안 되고요. 의견 교환할 때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프로젝트를 아주 스무스하게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K네이티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걸 저희가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설명을 드려야 그래도 여러분이 얘네가 그것 때문에 저걸 만들었구나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구글이나 AWS의 람다가 부러워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라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퍼블릭으로 서비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나 이런 필요성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데브옵스 팀이나 운영팀 굉장히 많은 팀들에서 아주 작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 랭귀지가 펄이 될 때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펄 써요 실제로. 그리고 조금 뭐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파이썬 쓴다고 하고, 그리고 요즘에 더 새로운 분들은 고 쓴다고 하고, 자바는 뭐 워낙 많이 쓰니까 시스템 팀에서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사실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말 이게 나의 전문 영역의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 웹 서버도 올려야 되고 마스 서버 올려야 되고,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HA로 고민해야 되나? 이 네트워크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다 고민해야 되죠. 그런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실제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회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희 라인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결할 방법이 뭘까? 간단하게 프로그램 비즈니스 로직만 개발해서 동작시키고 나머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게 뭘까? 그게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죠. 람다도 있었고, 오픈리스크, IBM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부에서 나온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이제 그러면 람다와 같은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물론 람다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걸 만들어 봅시다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었어요. 오픈리스크나 피션, 쿠버네티스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쿠버네티스 위에서 동작하는 게 많더라고요. 쿠버리스크도 있고 그런 걸 조사하고 있는데 7월 말에 K네이티브가 나온 거예요. 0.1로 7월 말에 얘네가 발표를 하고 구글 트렌드에서 거의 탑을 정점을 쳤어요. 이렇게 찍으니 얘네가 0.1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트렌드로 가져가니,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아니고 구글에서 만든대요. 그러니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었어요. 0.1이라고 하더라도 얘네가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컴퓨트할 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시켜 나갈 거다. 저희는 그때 다른 모든 리스크 아주 굉장히 많았지만 K네이티브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얘네가 버전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최종 버전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0.7이에요. 0.7 정도 갔어요. 네. K네이티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네이티브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동작하는 서버리스 플랫폼입니다. 서버리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그 위에서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내가 책임져주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K네이티브 설명을 드리면, K네이티브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위에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확장판이라고도 해요. 쿠버네티스 확장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스티오라고 있어요. 이스티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스티오는 메시 네트워크입니다.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가 워낙 유행하기 때문에 자바 개발자 스프링 프레임워크 쓰시는 분들은 이스티오 말고 프레임워크 내부에 메시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는 기능이 있죠,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 네트워크를 책임져주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스티오는 아주 별도의 메시 네트워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시 네트워크라는 건 저희가 함수는 결국은 굉장히 작은 영역의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고 작은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함수 하나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함수들이 조합할 때 궁극의 함수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하나로만 쓰겠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수준 낮은 거죠. 저희는 이걸 하나로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K네이티브가 그래서 아마 이스티오, 메시 네트워크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넣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메시 네트워크까지 활용해서 뭘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렇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세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는데, 빌딩, 서빙, 이벤트예요. 이거 당연히 되게 간단한데, 빌딩은 당연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또는 컴파일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로 만들어서,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빌딩 과정이고, 서빙은 뭐냐? 컨테이너 이미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걸 담당하는 게 서빙이에요. 근데 서빙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서빙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이스트로 통해서 라우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빙의 중요한 기능이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아니지만 이거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냐 실패할 수 있냐가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벤트라고 봐요. 이 이벤트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래머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비즈니스 로직으로 녹아가는 거죠. 언제 내가 할 것인가. 그게 이벤트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는 자기가 알죠. 프로그램 짜는 거니까. 언제 할 것인가는 몰라요. 이게 외부로 들어와서 해야 될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시간에만 해야 될지. 그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트리거. 이게 이제 트리거입니다. 그게 이벤트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K네이티브를 가지고 프로덕트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들인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클라우드 런이라고 이번에 구글에서 나온 그 베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런은 기본이 K네이티브예요. K네이티브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서비스 낸 게 클라우드 런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K네이티브 온 레드햇 오픈시프트 저런 것도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서 K네이티브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 아래 매니지드 K네이티브 IBM 클라우드,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IBM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K네이티브를 올릴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K네이티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K네이티브 위에 라인 펀션 서비스를 물론 프라이빗이지만 해줍니다. 컴포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좀 지루하실 텐데 금방 말씀드리면, 아까 그대로 컴파일하고 실행을 준비하고 컨테이너 이미지 작성한 다음에 레지스트레이팅 못합니다. 서빙은 컨테이너를 아주 빠르게 생성한 다음에 스케일도 담당하고, 스케일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스케일은 쿠버네티스가 아주 정말 굉장한 절정이죠. 부하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확장해주고, 부하가 작을 때 스케일 다운해주고. 그리고 리비전을 관리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버전 업그레이드 되죠. 버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기존 버전을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바로 새로운 버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점점 이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동해 나갈 때 옛날 올드 버전에는 뭐 30% 처음에는, 그 다음에 뉴 버전에는 70%, 그 다음에 10%, 90%, 0%, 100%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 관리를 서빙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라인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예를 들면 VM이 생성됐는데, VM이 생성됐을 때 자기가 뭘 하고 싶다. VM이 다운됐을 때 뭘 하고 싶다. VOS라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파일이 업로드 됐어요. 그 업로드 됐을 때 나는 그 이벤트를 받아서 그 파일에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이벤트라는 건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기본 플랫폼이 이벤트고, 당연히 그 아래는 매니지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다. K네이티브 릴리즈, 아까 제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정말 빨라요. 이게 정말 빠른데 작년 7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7월달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때쯤에 발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곧바로 11월, 1월, 지금 마지막 5버전 나오고 0.7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뭐 두세 달, 2달 만에 리비전을 계속 찍은 거예요. 릴리즈 한 거예요. 저희는 근데 지금 저기 위에 그 0.5 버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워낙 빨라가지고 저희 따라오기 있긴 한데 업그레이드 할 때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K네이티브 기반으로 저희가 어떤 걸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K네이티브가 있다고 해서 그냥 펑션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K네이티브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펙이 있냐면, 아까 제가 그 K네이티브도 그러면 코드만 작성하면 빌드를 이용해서 빌드를 할 거 아니에요. 빌드가 되면 그 이미지가 올라가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텐데, 그러면 그 코드를 아무렇게나 짜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스펙이 있냐면, K네이티브는 HTTP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반드시 HTTP를 수용하는 그런 스펙을
그런 스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수 하나 짜려고 해도 그 웹프레임워크가 다 들어가야 돼요. 스프링북 같은 거 다 써야 되고 파이썬 같은 경우도 장고 쓰거나 뭐 써야 돼요. 아니면 정말 그냥 퓨어로 그냥 그 HTTP 리슨 바인딩 해가지고 HTTP를 지원해야 돼요. 자, 그걸 곧바로 저희가 쓸 수 없죠. 그걸 곧바로 쓸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K네이티브 빌딩이나 K네이티브 서빙이나 이벤팅이나 이런 걸 통합해가지고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K네이티브는 기본적으로 선언적 API거든요. 쿠버네티스가 선언적 API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리소스에서 나는 쿠버네티스 어떤 서비스를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떤 서비스 이미지는 어떤 걸 쓰세요? 리플리카는 몇 개로 해주세요. 이런 걸 다 정의를 합니다. 그것만 딱 정의해서 쿠버네티스에 등록을 딱 해버리면 그 CRD에 맞게 그 리소스에 맞게 만들려고 쿠버네티스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날 오늘 돼 있어요. 그게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그 사상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빌드나 서빙이나 이벤팅도 그런 사상에 기반해서 저희가 리소스를 적절하게 만들어가지고 두면 K네이티브 서빙이나 빌딩이나 이벤팅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벤팅 확대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이벤트가 작죠. 그리고 라인 내부에서 어떤 이벤트에 관심이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전사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전사에 그냥 딱 뿌려가지고 개발자들한테 도대체 어떤 이벤트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뿌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샤이해서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건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본 거예요. 봤더니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오픈스택은 당연히 있어야 돼. 오픈스택에 VM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건 사실 오브젝트 스토리가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다 같은 데 가면 가장 첫 번째 펑션 사례가 뭐냐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파일이 올라오면 그걸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그걸 변환해서 예를 들면 이미지가 올라오면 작은 이미지로 만든다거나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 동영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든다거나 이게 첫 번째 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한 거고요. 웹들이 당연히 쿠버네티스에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그러면 펑션 아까 제가 그러면 빌드나 그 K네이티브 서빙이나 이런 거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도 CRD를 하나 만들어요. 쿠버네티스 하시는 분들 아주 잘 아시겠죠. 이게 커스텀 데피니션 리소스 데피니션이죠. 그러니까 CRD를 만들어서 그 정의한 CRD를 가지고 어딘가에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CRD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만듭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그럼 이 CRD를 기본으로 해서 네임스페이스나 시크릿이나 아카운트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이제 빌드를 만들고 빌드가 되면 이미지가 올라갈 테고 이미지가 올라가면 서빙을 그 다음 단계에서 만들 테고 그 다음 단계에 만들었으면 이게 뭐 HTTP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DNS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연결됐다 그러면 이벤트를 만들고 이벤트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이 저희가 만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진 않죠. K네이티브가 이 땅에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개념도인데 쿠버네티스가 이 많은 일들을 해주죠. 컨테이너, 캐퍼시티, 네트워크, 그 다음에 퍼시스턴트 디플로이먼트 이 많은 과정을 해주고 이 굉장한 일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해주고 K네이티브가 마우팅과 오토스케일링과 뭐 이런 이 오토스케일링이 조금 애매할 텐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냐가 아니라 어쨌든 그리고 이벤팅이나 저런 것들을 담당해주고 라인 클라우드 펑션에서는 이제 게이트웨이입니다. 아까 그 펑션이라는 CRD를 만들었는데 그 CRD를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멀티 테넌시 저희가 오픈스택은 기본적으로 테넌트 기반이기 때문에 오픈스택과 이거하고 그 연동을 하기 위한 그런 테넌트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하이레벨 컨트롤러는 아까 그 펑션의 CRD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하는지 리컨실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라인 클라우드 펑션에서 담당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나갈게요.
빌드는 이렇습니다. 빌드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그 K네이티브 빌드 보면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빌드가 K네이티브에서 지원하는 빌드가 원래 스텝으로 하거든요. 저기 쿠버네티스 팟을 보면 팟 내부에 보면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잖아요. 사실 이니 컨테이너 단계가 여러 개 있죠. 사실 그게 스텝이에요. 그 스텝을 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그 소스를 삽입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컴파일하고 레지스트리까지 등록하는 이런 과정들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또 템플릿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어요. 보면 뭐 그래도 처음에는 뭐 카니코 썼다가 최종적으로 뭐 빌드킷을 쓰는데 바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템플릿을 뭘 해주냐면 실제로 뭐 이미지 레지스트리 등록해주고 컴파일러 등록해주고 이런 걸 다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적합한 빌드 템플릿을 쓰면 기본적으로는 레지스트리까지 금방 다 올라가죠. 근데 저희는 그 빌드 템플릿을 쓰진 않았어요. 빌드 템플릿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빌드의 스텝을 활용해서 직접 컴파일해서 올리는 그런 과정을 했고요. 네, 서빙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벤팅은 제가 하나의 사례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베르다라고 하는 게 저희 그 사실 오픈스택 클라우드거든요. 여기에서 오픈스택은 모든 이벤트가 RabbitMQ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RabbitMQ로 들어가면 오픈스택의 RabbitMQ 이벤트로 들어온 걸 저희가 이벤트 소스, 오픈스택의 이벤트 소스로 해서 컨슈밍을 하죠. 이벤트를 전부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벤트에 필터링을 합니다. 이게 이벤트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전달할 수는 없잖아. 전달하려고 했더니 펑션을 쓰는 애가 아무도 없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 이 이벤트가 전달할 가치가 있냐 없냐 라는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벤트에 맞게 다시 저희 메시징 서버에 넣죠. 그 다음에 메시징 서버에 넣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K네이티브가 제공해주는 이벤트 디스패처라고 있습니다. 그 애가 이벤트를 받아서 적당한 유저 펑션하고 그 아까 저희가 아니라 유저가 직접 개발한 그런 헬로월드 쓴 그 펑션을 호출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 소스라는 건 지금은 오픈스택밖에 없지만 이게 레거시하고도 연동될 수 있는 거고 이게 펍서버하고도 연동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어떤 개발자가 직접 퍼블리싱하고 컨슈밍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메시지 서버를 담당하는 그런 펍서버를 직접 담당하는 그런 아마 이벤트 소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구글이나 AWS는 그런 게 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간단하게 연동만 해도 함수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이 소스는 이거는 실제로 이거 CR이 소스입니다. 이거는 스케일은요. 아까 제가 이렇게 스케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네이티브에서 두 가지 스케일 방식을 제공을 해요. 하나는 디폴트는 뭐냐면 당연히 K네이티브 팟 오토스케일러예요. 저게 뭐냐면 컨커런시, 동시에 컨테이너에 접속할 수 있는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컨테이너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컨커런시, 그 숫자가 넘어서면 확장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HPA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결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쿠버네티스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CPU, 네트워크, 메모리 이런 걸 쓰겠다. 그렇게 하면 이 HPA 방식으로 쓰는 거고 디폴트로 쓰는 게 이 방식으로 쓰는 거고. 근데 저희는 지금 뭘 쓰냐? 요거 써요. HPA. 그 이유가 뭐냐면 컨커런스 방식이 조금 문제가 저희가 느낀 문제점이 뭐냐면 동시에 접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펑션이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좀 문제예요. 이게 어떤 펑션이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쓸지가 좀 결정이 돼가지고 동시에 들어오는 컨커런시는 접속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자원을 쓰거나 이런 데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CPU 부하를 기준으로 하는 HPA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그 실제로 어떤 걸 쓸지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서비스는 안 돼요. 매트릭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펑션 로그는 엘라스틱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엘라스틱 저장되면 키워드로 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펑션이 바로 그에 저장하면 플로드 D를 해가지고 엘라스틱 집어넣고 그런 거죠.
이건 뭐냐면 이게 저희 UI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 UI 개발자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함수를 개발하잖아요. 함수를 개발할 때 defined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개발할 때 함수의 아규먼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컨텍스트, 두 번째는 이벤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제가 뭐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 맨 위에 제가 이만큼을 펼쳐놓은 거거든요. 한 번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함수가 실행될 때 이런 컨텍스트 가지고 실행됐다. 그리고 함수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자들이 뭐 스타트 업로드 VOS 테스트 이거는 실제로 프린팅한 겁니다. 본인이 그냥 로그 찍은 거예요. 그게 여기 쭉 나오게 있죠. 그러면 이 함수가 한 번 실행될 때 어떤 컨텍스트로 어떤 로그를 기록해가지고 나오느냐를 아주 UI에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나온 거로 이게 로깅이고요. 펑션 매트릭은 이렇습니다. 매트릭은 굉장히 중요한데 매트릭은 이 함수가 얼마나 실행이 됐고 이 함수가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뉘죠. 그 팟이 일반 매트릭 CPU나 메모리나 네트워크 그거는 기본적으로 쿠베스텟이라고 저희는 쿠베스텟 매트릭이라는 그 오픈소스를 쓰고요. 그걸 통하면 프로메테우스로 프로메테우스 저장하는데 그 저장 내용이 CPU나 네트워크나 메모리 이런 정보들 매트릭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함수 자체에 대한 그 정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호출이 됐고 얼마나 많이 하나 실행하는데 그레이드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을 했고 이런 정보들은 처음엔 저희가 따로 했다가 이게 현재는 문제가 돼서 엘라스틱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기반으로 로그가 몇 개냐 그 카운팅 해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에 이게 이제 저희 그 실제 화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매트릭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호출됐고 얼마나 걸렸고 이게 뭐 메모리 저게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함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는 시간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실제 한 작년 한 10월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네, 해가지고 올해 4월, 5월까지 했으니까 18개월 정도 했는데 처음에 되게 쉽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K네이티브 0.1이 나왔을 때 아니 0.1인데 생각할까?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컨셉들, 펑션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컨셉이 0.1에서 동작이 됐어요. 동작이 돼서 이제 0.2 나오면 우리가 릴리스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했죠. 네.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0.1부터 도전하는 건 굉장히 큰 노동입니다. 아무리 구글이 하더라도요. 버전 하나가 업그레이드 될 때 함수의 사양이 바뀌어버려요. 예, 그거 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0.5에서 멈췄는데요. 멈춘 이유는 0.6에서 함수 버전이 바뀌어버렸어요. 알파 1에서 베타 1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다시 따라가야 되는 작업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이제 K네이티브 자체의 어떤 소스를 따라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저희가 K네이티브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더니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 개발자죠. 개발자의 컨셉에는 뭐가 있냐면 헬로 월드에서 L을 두 개인데 하나만 했어요. 실수했네. 디버깅 하죠. L을 두 개를 넣죠. 헬로 시작 눌러요. 보통 PC에서 오래 걸려봐야 뭐 톰캣 뜨고 아니면 파이썬을 뜨면 한 10초? 5초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걸 해봤더니 2분 걸리네요. 어이구 큰일 났다. 2분 못 참습니다. 개발자들은 2분 정도 걸리면요 담배 피러 가요. 담배 피러 가고요. 갔다 오면 안 돌고 있어요. 뻐근하고. 네, 헬로 월드에서 L을 두 개를 안 쓰고 3개 썼는데 다시 고쳐야 돼요. 또 담배 피러 갑니다. 에이씨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세운 게 아마존 봤더니 15초 걸려요. 구글 봤더니 20초 정도 걸립니다. 2분에서 20초까지 줄이려면 6분의 1 줄여야 돼요.
밤새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이미지 만드는 과정에서 매번 이미지 만드는 게 베이스 이미지 다운받고 우리 기본이 되는 메인 함수 주입하고 사용자 펑션 주입해서 이미지 다시 만들고 빌드해가지고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 중에서 제일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게 베이스 이미지예요. 베이스 이미지가 기본 OS 이미지겠죠.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은 한 1기가 정도 되고 작은 거는 한 300메가 정도 되죠. 그거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도 한 30초 걸리네요. 요거를 그래서 저희 노드의 모든 노드에 다 미리 깔아놔버렸어요. 다 깔아놨고요. 그래서 30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카니코를 썼어요. 카니코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해요. 컨테이너 위에서 빌드를 해요. 근데 컨테이너 자체도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는데 그 위에서 소스 컴파일하고 다운로드하고 빌드 이미지 만들고 다시 업로드하고 꽤 걸립니다. 이거를 빌드킷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빌더로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나머지 1분 30초 중에서 걔가 1분을 벌어줬어요. 그래서 30초를 줄였습니다. 30초로 줄였더니 이 정도면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겠다. 우리 20초인데 안 된대요. 개발자는 못 참겠답니다. 그 10초도. 그래서 그 나머지 10초를 줄이기 위해서 봤더니 그 밑에 있는 사이드카, K네이티브는 기본적으로 4개의 사이드카가 심어져요. 3개의 사이드카, 하나는 유저 컨테이너, 그건 기본이죠. 나머지 큐프록시, 이스튜프록시, 플런트 D 이 3개의 사이드카가 심어집니다. 이 사이드카 하나하나가 시간을 잡아먹어요. 한 3, 4초치 올라오는데, 그래서 일단 플런트 날려버렸어요. 안 쓰겠다. 두 번째, 사실 아까 이스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스튜 매우 중요한 컴포넌트인데 과감히 포기해버렸어요. 제거해버렸습니다. 근데 큐프록시는 제거 못하겠더라고요. 저걸 하면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큐프록시만 남겨놓고요. 그래서 저희도 15초에서 20초 사이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아마존 들어가면 헬로 월드를 펑션으로 실행할 수 있는 UI가 나옵니다. 헬로 월드에서 뒤에 느낌표 하나 보면 탁 클릭하면 즉시 나와. 와, 되게 부러워요.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택님이 이까이 거 그냥 이 머리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5초에서 10초 정도로 띄울 수 있게 그 소스 코드 자체를 컴피그 맵에 저장. 보통 이제 기치나 이런 데 저장을 하는데 컴피그 맵에 저장을 해서 그걸 직접 컨테이너의 볼륨으로 마운트해가지고 실행시켜버리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한 7, 8초? 이 정도의 헬로 월드를 수정하면은 반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아마존을 봤더니 한 2, 3초에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취직해서 한번 알아봐요. 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할 게 더 많습니다. 이벤트, 오픈스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한 이벤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몇 개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입도 많고 종류도 많고 실제 발생하는 이벤트도 많고요. 아까 업로드 이벤트 하면은 쉽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업로드가 하루에 몇억 번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로그를 아까 사용자 로그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자 로그를 일라스티서치에다 저장한다고 했는데 콘솔에다가 프린트하면서 헬로 월드 찍기 전에 스타트 헬로 월드, 엔드 헬로 월드 막 찍어요. 그런 걸 다 봅니다. 근데 개발자 중에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로고를 찍는데 한 줄에 한 1메가씩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 고민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 아까 헬로 월드 찍었어요. 누군가 대답해줘요. 하이, 헬로 월드. 그러면은 헬로 구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함수의 아웃풋이 리턴 값이 다음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큰 어플리케이션 이런 조그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함수의 파이프라인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K네이티브 0.7에서는 그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API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저희는 0.5라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언어. 개발자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자기가 쓰는 언어밖에 없어요. 한국말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펄도 있고 루비도 있고 심지어는
쉘도 언어라고 주장하면서 쉘도 지원해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지원하기 시작한 건 파이썬인데 구글이나 아마존을 보면 파이썬 다음은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건 신기해요.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노드예요. 노드가 그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써요. 네. 저 다음 발표자인데 듣는 분들 괜찮으시면 좀 더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뭐 끝났어요. 끝이에요. Q&A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만. 네. 말씀하세요. 굳이 지금 쓰시는 컨테이너 사용하시는 방식이 이미지 빌드 한 다음에 그거 갖다 쓰시는 방식인데 네. 왜 굳이 그 방식을 쓰시는지, 사용자는 헬로월드에서 L자 하나 바뀌더라도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이미지 빌드를 새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는 방식 중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기본 베이스 이미지에 메인 함수 올려놓고 런타임 시에 그 코드만 받아갖고 러닝 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스타트 방식 자체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몇 오토 스케일링이 잘 안 될 거예요. 이미지를 받아놓고 오토 스케일링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지를 빌드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이 좀 더 리스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언제 뜰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미 어디서 소스를 받아온다. 예를 들어 기지다라고 하면은 기세에 어떤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크레덴셜 같은 거를 어딘가에 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포디스크 같은 경우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미 되어 있는 거에 코드만 주입해가지고 올리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뭐 오픈리스크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사이트 웨이트로 나오는 다른 형태에서도,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개발자들한테 코드를 안 짜고 그 서버리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버를 안 건드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드를 짤 때 외부 모듈 같은 것도 많이 디펜던시를 가져가거든요. 파이썬 같은 것도. 그러면은 런타임 상에서 그런 모듈을 다운받아야 되는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게 뭐 짧으면 뭐 1, 2초 내에 끝나는 모듈도 있겠지만 한 1분 이상 걸리는 모듈도 꽤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받아서 이미지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제가 같아요. 보충 설명드리면 그게 이제 그 소스 코드를 받아서 주입해가지고 실행하는 게 굉장히 빨라 보이긴 하죠. 그게 이제 원 컨테이너인데 그것도 컨테이너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 자체가. 근데 컨테이너를 시작하는 것과 빌드된 걸 하면 이제 운영상으로 나중에 컨테이너 버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가 사용자들이 만약에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이렇게 되면 이미지를 10,000개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지스트리. 그리고 아까 전에 스케일링 말씀하신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노드가 1000개라면 1000개가 다 이미지를 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스케일링에 안 좋지 않냐는 건데, 그러니까 스케일링 타임에 저쪽에서 이미지를 땡겨서 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다른 노드에서.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미리 베이스 이미지는 모든 노드에다가 깔아놓고 그 캐싱 효과를 충분히 본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새로 이미지를 빌드할 때 1000대의 노드가 있으면 1000대의 노드가 그 이미지를 다시 다 빌드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배포 시스템 따로 있어서 노드가 들어가면 거기에 기본 이미지들은 다 미리 넣어요. 그 기본 이미지를 넣고 안 넣고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하나 실행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뭐 CNCF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금 클라우드 제트 쪽이나 이런 데서 사업하는 것도 보면 픽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나 다른 걸로 바꿀 여지는 없는 거예요? K네이티브로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K네이티브 하나 공부하기도 좀 어렵고 다른 거 할 여유는 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은